저녁. 아연이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차려봤는데 입에 좀 맞니? 네, 어머님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살찌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 혼자만 집에 오라셔서 놀랐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시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넌 뺄 살도 없는 애가 왜 다이어트를 하려 하니? 우리 아연이한테 맛있는 거 챙겨주고 싶기도 했고 할 말도 있어서 불렀지. 감사합니다. 근데 하실 말씀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아니, 그게... 너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진규가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내가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애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동생은 결혼까지 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형이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진규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지. 아주버님 저번에 지원한 회사에서도 잘 안 되신 거예요? 아이, 능력 없는 부모 잘못이지. 우리가 좀 괜찮은 집안이었으면 우리 애도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옆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참 잘 될 아이인데. 원석 같은 아이가 옆에서 조금만 관심 주고 다듬어주면 한짝하고 빛을 낼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깝구나. 이런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하겠니? 너랑 진수가 우리 진규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일 터질 때마다 너희가 다 해결해주지 않았니?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아주버님이 잘 되시면 저희도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인성은 물론이고 성품도 뛰어나신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때부턴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일이 술술 잘 풀리실 거예요. 꼭 그래야 할 텐데. 난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돈이 너무 부러운 거 있지? 저희 엄마가 왜 부러우세요? 부러우실 만한 게 있었나?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를 거야. 나처럼 이런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이나 아들이 최고라고 했지. 요즘엔 딸이 최고라는데 난 아들만 둘이니. 그 아들들도 다 커서도 엄마 속이나 썩이고 내가 나중에 더 나이 들고 늙으면 누가 날 보살펴주겠니? 다들 자기 처자식 생기느라 나한테 눈길이나 한번 주겠어. 아연이 너 같은 딸이 있는 사돈이 부럽다. 에이, 아주버님이랑 진수씨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아주버님이랑 진수씨가 딸 못지않게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런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사돈이나 나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사돈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실지 마음도 쓰이고 걱정도 되고 너희가 모시고 사시면 좋지 않을까 했거든? 저희 엄마를요? 근데 이제 저희도 아기 계획도 세워야 하고 저희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 혼자 자유로운 걸 좋아하셔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될 때 아이를 가지려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주버님 도와드리느라 계속 미뤘었잖아요. 이제야 숨 돌릴 정도의 여유가 생겼는데 저나 진수씨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 나이 가져야죠. 으이그 너희 나이면 아직 한창인데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기야 하늘에 맡기는 거지. 그렇게 조급해하면 오히려 생길 아이도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엄마 맘을 몰라? 아무리 자유로운 걸 좋아하셔도 내 자식 옆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 아연이가 불편할까봐 사돈이 내색을 안 하시는 거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게 부모인데. 아이니 너만 괜찮으면 사돈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니? 갑자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어머님.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궁이 약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하거든요.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자녀 계획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전 아기를 꼭 낳고 싶거든요. 난 그냥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그 큰 집에서 많이 쓸쓸하실 텐데 집 정리하고 네가 모시고 살면 좋잖니. 시엄마가 먼저 친정엄마 모시고 살으라고 하는 집 없다. 다들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 챙기고 모시고 살라고 하지. 그리고 아기는 꼭 집에서만 생긴다니. 전쟁 중에도 아기가 태어난다는데 집에 엄마가 계셔도 생길 아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렴. 그건 저도 알죠. 일단 제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엄마랑 상의도 해봐야 하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는 못하겠어요. 제가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보도록 할게요. 상의할 게 뭐가 있니? 괜히 시간만 늦춰지는 거지.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평수면 못해도 몇 억은 받을 텐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하신 집이라 저도 딱히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집값 걱정은 왜... 아니, 그렇게 큰 집이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사돈이 너희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집 팔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사돈이 너희 집에 계시는데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실 거고 어디 급하게 돈 써야 할 곳이 없을 텐데 그 돈으로 우리 진규 사업자금 좀 대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 엄마 집 판 돈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달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결국에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까지 다른 말만 하시면서 눈치 보신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 쓸데없는 곳에 돈 쓸 바에 하나뿐인 아주버님 도와주는 게 더 뿌듯하고 보람찬 일 아니겠니? 그냥 돈도 아니고 사돈 집 팔아서 생기는 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얼마나 좋겠니? 아주버님이 잘 살면 너도 좋은 거 아니겠어? 아연이 너도 아까 얘기했잖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다고. 생판 모르는 남들 도와주겠다면서 자선사업이네 기부네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 가족을 도와주는 게 100배, 1000배 좋은 거 아니겠니? 난 아연이 너도 당연히 나랑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 오히려 서운하구나. 어머님,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아주버님을 몇 번이나 도와드렸는지 아세요? 아주버님 카드값이며 생활비며 저희가 셀 수도 없이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엄마 집까지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자금이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다들 돕고 사는 건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다 도와줄 능력이 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주버님이 둘도 아니고 꼴랑 하나인데 나중에 우리들 다 죽고 나면 누가 남겠어? 다 형제만 남는데. 형제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와줄 능력이라뇨. 원래 제 계획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모아둔 돈들 다 아주버님한테 들어갔었는데 그게 다 능력이 돼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진수 씨도 알고 있는 건가요? 누가 모르니? 너희가 우리 진규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많이 도와준 덕분에 우리 진규도 신용이든 뭐든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거 다 안다. 그래도 이왕 도와준 김에 조금 더 도와줘도 되지 않니? 하나뿐인 아주버님이 평생을 저렇게 일도 못하고 있다가 길거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늘에서도 이쁜 아이를 주는 거야. 진수한테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얘기할 필요가 있니? 지형 도와주라고 하면 망설이지도 않고 단번에 알겠다고 할 텐데. 아윤이 넌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진수랑 진규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형제애가 강했는지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혼날 일에도 떠넘기지도 않고 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면서 감싸주기 바빴던 애들이란다. 근데 진수가 싫다고 할 리가 있겠니? 원래 이렇게 형제끼리는 죽기 살기로 돕고 사는 거다. 어머님,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자기 형편에 맞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어린 시절처럼 잘못 감싸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요.
꼭 제가 그걸 다 이해를 해가면서 아주버님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규가 그 돈을 받고 설마 입을 싹 닫겠니? 우리 진규가 얼마나 인성이 올바른 아인데 도움을 받았으면 두세 배로 갚을 사람이라는 거 몰라서 하는 말이니? 네 아주버님을 그렇게도 몰라? 지금도 하나뿐인 재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얼마나 자책을 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데 아주버님씩이나 돼서 재수 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말이다. 그런 아주버님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어떡하니? 정 불안하면 각서라도 쓰면 될 것 아니야. 어머님, 계속 저보고 야박하다고 너무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버님이 만약에 정말 사업을 하실 생각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겠어요? 혼자서 의사결정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려면 아이디어는 물론 강단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여려서 그런 거지, 여려서. 차라리 마음 약하고 여린 게 낫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서 사람 대하는 게 낫니? 그런 사람들은 피눈물 없는 건 당연하고 누군만큼의 정도 없는 사람들인데 진규같이 정도 있고 인간미도 있어야 사람다운 거 아니겠어?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릴 생각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힘들다고.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주버님 사업자금 때문에 굳이 저희 엄마까지 설득해서 모셔오고 집까지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리고 진수 씨랑도 상의해봐야죠. 진수 씨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제까지고 아주버님 도와드리진 않을 거예요. 진수 씨도 이제 저랑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우선이 돼야죠. 그거야 아연히 네 생각일 뿐이지 않니? 진수도 지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인생 살겠다고 했니? 그리고 사돈 설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는 너가 해주기 싫어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구나. 어머님 말씀 잘 알겠지만 전 더 이상 제 계획이나 꿈 미룰 생각 없어요. 바로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구나. 너가 너 때문에 반대하는 거면서 왜 괜히 진수 핑계까지 대고 그러니? 그리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면서 불편할지 좋을지 어떻게 한다고 참. 그렇게 심보를 고약하게 쓰니까 지금까지 애도 안 생겼지. 누가 뭐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야지만 애기가 생긴다니? 예, 아기는 꼭 2명 이상 낳으라. 외동으로 낳았다가 너처럼 이렇게 야박하고 정도 없을까봐 무섭다. 네가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만 네 말대로 사돈한테도 여쭤보고 진수랑도 얘기해보고 결정해라 그럼. 어머님, 됐다. 할 말이 아직도 남았니? 밥도 다 먹었고 내 말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가라. 엄마네 갔다 왔다며.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사줬어? 말도 마. 마지막에 어머님이랑 나랑 둘 다 기분 상하고 언성 높아져서 그럴 새도 없었어. 어? 무슨 일 있었어? 당신까지 언성을 높이면 어떡해. 아니 글쎄,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 집 팔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하시잖아. 아주버님 사업자금 도와드리려고 멀쩡한 집을 팔아?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랑 당신이랑 지금까지 미룬 것도 아주버님 때문인데 나이 더 먹도록 애기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애기 가져야지. 당신 예전부터 소원이었잖아. 장모님이랑은 아직 같이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 뭐라 하긴 뭘 뭐라 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지. 진수 씨도 저희 엄마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엄마도 불편해하실 건데 다 불편한 일을 왜 하려고 하겠냐고 말씀도 드렸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을 살 수도 없이 도와드렸는데 하다 이젠 엄마 집까지 팔아서 도와드리라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생각도 좀 해달라 말씀드렸어.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내가 예전부터 자궁이 안 좋으니까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내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게 잘못된 거야?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사람 한참 잘못 봤다고 하시는데 나도 좋게 얘기가 나오질 않더라. 아무리 그래도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해?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꺼내겠어. 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이 한심하기도 하고 혼자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쓰럽잖아. 가족들끼리 모이면 귀도 못 펴는 모습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내 눈에도 형이 당신이랑 내 눈치 보는 거 다 느껴지는데 어른들이 보실 땐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 그렇게 형 두둔하고 싶어? 형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아주버님 부모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잖아. 당신보다 어린 동생이었어도 말이 안 되는데 형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도와드려야 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 설마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지. 우리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와준 만큼 나중에 힘들어지면 형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겠어? 해준 만큼 돌아올 텐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퍽이나.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서 도와달라 해도 제대로 도와주시지도 못할걸? 그럴 능력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자립하셨겠지.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던 거지. 아주버님 나이에 아직까지 엄마랑 동생한테 도움을 받는 게 말이 되기나 해? 게다가 동생이 미혼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나뿐만 아니라 어떤 아내가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는 걸 좋아하라 하겠냐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내가 이러는 게 과민 반응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연 안 끊고 뭐하냐고 할 거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지금 일단 우리보다 형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사정 나은 사람이 도와주자는 거지. 내 생각엔 형이 동생 장모님 집 한 돈 받아가면 나중 돼서도 입 싹 닫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도와주면 나중에 당연히 갚지 않겠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닐 텐데. 굳이 처음부터 선입견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한테 한번 여쭤나 봐. 당신 정말 계속 그럴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도와달래? 나한테 돈 맡겨놨니? 돈 맡겨놨어. 우리 엄마 집을 왜 팔으라 말라야. 누가 보면 당신이나 어머님이 엄마 집 장만해 주신 줄 알겠어. 왜 계속 소리 지르고 화만 내는 건데? 좀 진정하고 얘기하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화만 내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언성이 높아졌겠지. 그럼 왜 싫다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는데? 내가 분명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 이게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이야? 우리 엄마가 아파서 모시고 살아야 하거나 엄마가 원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멀쩡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돈을 아주버님한테 왜 드려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아주버님 뒷지다거리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막말로 아주버님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오빠도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 건데? 뭐?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선은 지켜가면서 얘기해. 우리 형이 집안 어른이고 윗사람인데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당신한테 언니나 동생이 있었어도 이렇게 말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서운하다고 했겠지. 네가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서운하게 계속 말하잖아. 몰라. 당신한테 말하느니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낫겠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도와드렸고 난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절대 못 도와줘. 아니? 안 도와드릴 거야.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주버님 때문에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정 떨어질라 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형 도와주잔 소리 나오면 내가 아닌 형을 택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날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계속 살아야 해?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들어갈 돈도 아주버님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줄래? 난 분명히 말했어. 더 이상은 아주버님 도와드리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어머님께도 다시 말씀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본인 가정에나 충실해. 며칠 뒤
아윤아, 잠깐 통화 가능하니? 엄마, 왜? 아니, 그게 어제 저녁인가? 갑자기 사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랑 통화했단 얘기 못 들었니?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나한테 아무 말씀 없으셨어. 전화로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서로 안부 인사하다가 나보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던데?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적적해서 어떻게 사냐면서 딸 좋다는 게 뭐냐고 자긴 아들만 둘이라 그러지도 못해서 요즘 들어 걱정이 많다고 하시더라고. 딸 집에서 같이 살면 사위도 살뜰히 보살필 텐데 그럼 아들 하나 생긴 기분 들지 않겠냐던데? 또 나중에 손주들도 옆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갑자기 사돈한테 전화 와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했는데 내 걱정해 주시려고 전화하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지 뭐.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다른 별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끊었는데? 진짜. 내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그 소리를 하셨다고? 너한테도 나 데리고 살란 얘기했었니? 난 그냥 사돈도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내가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했구나 하고 고맙게만 생각했지 다른 건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 이유를 알면 그렇게 말 못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며칠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차려놨다고 갑자기 혼자 오래 쉬어서 갔더니 하는 말이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고 그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아주버님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시더라. 우리한테 무슨 돈 맡겨놨냐고. 그때 먹었던 밥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야. 아니, 너한테 또 그런 요구를 했다고? 사돈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게 몇 번째니? 엄마가 듣기에도 이미 여러 번인데.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도 있겠지.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중에서 몇 개만 엄마한테 말한 건데. 엄마도 알잖아. 내가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나도 가족이 됐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도와주고 해결책을 마련해주니까 아주버님이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냐고. 카드값도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될 뻔했던 거 어머님이 우시면서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니까 진수 씨랑 나랑 해결해주고, 생활비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핸드폰 요금 미납돼서 정지됐다고 하소연하시길래 그것도 도와주고. 대체 몇 번을 도와줘야 하는 거야? 좋게 도와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랑 진수 씨도 이제 앞으로의 계획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긴커녕 제자리 걸음만 몇 년째잖아. 아휴, 왠지 생뚱맞게 전화했다 했더니 역시 이유가 있었던 거네. 그럼 결국에 너희 아주버님 사업자금 마련해주려고 나한테 너희 집 들어가서 살고 내 집 팔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지. 사람이 변할 리가 없지. 아무리 제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며느리도 자식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박서방이나 너 생각은 해주지 않고 그저 큰아들만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건지 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불이 터지지. 엄마가 생각해도 내 말이 다 맞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나처럼 대답할 텐데 어머님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외동이고 형제가 없어서 형제간의 정을 이해 못해서 거절하는 것처럼만 말하더라. 내 자식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긴 다 늙은 아들 하나 뒷바라지 하는 꼴이니 뭐. 어머님한테 아들이 아주버님 하나가 아니잖아. 진수 씨도 아들인데 게다가 며느리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아기를 원하는 걸 아시면서 어떻게 손주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그저 큰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보이질 않아. 아휴. 그래도 아연아, 다 큰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속이 터지지. 사람마다 다들 아픈 손가락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 엄마가 사돈이었어도 근심이 많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며느리한테 죽는 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안 좋은데. 난 그런 거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고 살게 해서 지금도 제 밥벌이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키웠으면서 왜 앓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일은 고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박서방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나서야 되는 건데 박서방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리 친형이랬지만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하는데 참. 어머님이랑 진수씨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엄마한테 몰래 연락했다는 거 보면 모르겠어? 그건 내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끝까지 내 생각은 안 해준다는 거야. 진수씨가 그렇게 나설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오죽하면 진수씨한테 아주버님이랑 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까지 얘기했겠어? 날 택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어도 결국엔 어머님을 선택하시긴커녕 엄마한테 우리 집 들어와서 살라는 전화하게끔 한 거면 내가 더 듣지 않아도 말 다 한 거지. 그럼 박서방은 형을 택했으니 살기 싫으면 그만 살란 소리야? 형 때문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도 변함이 없는 건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네. 아연아, 네가 그렇게까지 했단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박서방이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자기 피부치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도 결혼했으면 끝 아니니? 엄마도 네 마음이 어떤지 다 알겠고 이혼하는 거 반대할 생각은 없어. 엄마가 옆에서 봐도 도가 지나치고 해도 너무하니까. 다만 엄마는 너희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슬슬 아기 낳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을 한다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걸 다 네 탓으로 화살을 돌릴까봐 걱정인 거지. 화살 돌릴 거면 돌리라 그래. 내가 진짜 더러워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해도 계속 이렇게 뻔해. 어머님도 손주 생겼다고 생각이 달라지시겠어? 손주보다 자기 자식이 우선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희생을 바라시지. 막말로 나랑 진수씨 사이에 자식 없는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강단 없이 처자식보다 자기 가족한테 발목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닌 진수씨를 믿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나중에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것보단 지금 끝내는 게 나아. 요즘에 이혼은 흠도 아닌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다 참고 계속 살아? 그럼 엄마는 내가 이혼 안 하고 계속 아주버님이나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하다간 자식은커녕 나까지 팔자 꼬여서 빚더미에 앉겠는데 박서방한테 진지하게 아윤이 네 마음 다 얘기해본 거야. 나중에 후회 안 할 만큼 의사표현한 거 맞지? 지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얘기했어. 그 사람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 참고 끝내려고 하진 않았겠지. 뭐라는 줄 알아? 손해보는 장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야박하게만 구냐는데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랑 말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건가? 그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있으면 나까지 인생 망칠 것 같아. 정말 너무 괘씸해서라도 좋게 끝내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무슨 생각이라도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도 내 말대로 해줘. 다음 날. 어머님 통화 되세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까지 했니? 아직 기분 안 풀리셨죠, 어머님? 그 후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셨다는 얘기 듣고 말씀 전달했더니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그럼 사돈 너희 집에서 사시는 거고 집 파시는 거니? 네, 어머님. 집 이미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곧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바로 서프라이즈로 어머님 기분도 풀어드릴 겸 전화 드린 거예요. 아이고, 정말이니? 사돈한테 고마워서 어떻게 안 되니? 아니, 사실 가게도 마음에 드는 거 팔긴 했는데 한두 푼 아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은 어떻게든 낸다 해도 잔금을 언제 주겠다고 어떻게 말을 하니? 돈이 언제 생길지 알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계속 눈에 밟혀서 꿈에도 나왔었지 뭐야. 다른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배 아파서 어떻게 쳐다본다니? 그럼 당장 연락해서 약속 잡으세요, 어머님. 그렇게 예약까지 할 정도면 저희 말고도 눈독 들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든지 처음에 삘이 온 곳으로 결정해야 좋잖아요. 저희 엄마 집 내놓기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진행해야죠.
괜히 저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죄송해서 저도 있으니까 도울게요. 어머, 아이고, 내가 정말 복도 많지.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 복덩이가 왔어. 우리 아윤이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다. 요즘엔 부동산 측에서도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 식기류나 제품업체 소개도 해주니까 계약서 작성하신 김에 같이 가게 보면서 견적 뽑고 계약도 해놓으시고요. 그래야 더 싸게 해줄 거예요. 아주버님은 안 그래도 정신 없으실 텐데 어머님이 옆에서 알려주세요. 이런 똑순이 어떻게 그런 것도 아니? 으이구. 그럼 오늘 이것저것 할 게 많겠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오늘 다 해버리자. 해버려. 일주일 뒤. 아니, 이게 뭐야? 예, 진수야, 진규야. 이게 뭐니? 아윤이가 오늘 돈이랑 관련 서류 보낸다고 가게로 오라더니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냈다. 뭐라고? 이리 줘봐.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이혼이라고? 에이, 설마 재수씨가 착각했나 보지. 얼른 연락해봐. 여보세요? 예, 이게 대체 뭐니? 보낸다는 돈은 안 보내고 웬 이혼 서류야? 잘못 보낸 거 맞지? 얼른 다시 보내라. 네? 잘 도착했나 보네요. 근데 무슨 돈을 보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아무리 이혼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얼굴 보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딸랑 서류 쪼가리 하나 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 경우? 나한테 지금 경우를 찾는 거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주버님이랑 나 둘 중에서 하나 택하라고. 근데 결국 아주버님을 택한 건 본인이면서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할애내는 건 경우가 있는 행동이니? 근데 지금 나랑 말씨름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오늘까지 잔금 치러주기로 하지 않았어? 당신네들 계약금 낼 돈도 부족해서 건물주랑 부동산한테 계약금 깎는 대신 잔금 날짜 못 맞추면 계약금 날리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나한테 따지고 들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없는 집구석 탈탈 털어서 마련한 계약금 날리기 전에. 야, 너 이러려고 처음부터 계약하려고 부추긴 거냐? 어쩜 사람이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정 뻔히 아는 애가. 그렇게 싫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려면 되지. 사람을 가지고 놀아? 뭐라는 거야? 내가 싫다고 말 안 했어? 분명히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 말은 개무시하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딴 말을 해. 내 오빠도 아니고 당신 형인데 내가 왜 우리 엄마 집 팔아서 돈을 줘야 하는 거지? 그럼 빈대 같은 생각은 유전이냐? 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니 그게? 그냥 지금 죽었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좀 살려줘라. 당장에 잔금 못 내면 그 돈 다 날라가는데. 너도 알잖니 우리한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일단 이것만 해결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 후에는 다신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약속하마. 아유, 됐다고요. 솔직히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바로 남남이 사이에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해결을 해줘요? 지금까지 더러워도 일단 내 남편 형이니까 엄마니까 이해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더니 염치도 없이 바라는 것만 더 많아지는 당신네들한테 더 이상은 해줄 것도 없고 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재수씨 왜 이래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이번 일만 도와주면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다고. 알겠다고 했잖아요.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진수랑 이혼하면 앞으로 제가 미안해서 진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둘이 보든 안 보든 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게 끈끈하고 절절한 형제의 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뭐하러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들 키우듯이 뒷바라지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만큼 나이 처먹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데 누가 너랑 결혼할 생각을 하겠니? 그 나이에 아직도 엄마가 남들한테 부탁이나 해가면서 너 먹여 살려야 되냐? 결혼한 동생 앞날까지 망친 게 무슨 형이라고. 나 같으면 창피해서 혀 깨물고 죽었어. 다들 오고오고 해주니까 지가 아직도 젖도 못된 갓난아기인 줄 아나.
나중에 보답을 하겠다고? 야, 네 보답 받기도 전에 늙어 죽겠다. 지금도 형 노릇, 장남 노릇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온 사업은 무슨 사업? 개나 소나 사업할 수 있었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사업하게?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너 어디서 감히 아주버님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뱉어? 가정교육도 못 받았니? 누가 집안어른한테 말 함부로 하래? 뭐라는 거야? 누가 집안어른인데? 어른도 어른다워야 어른 취급을 해주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나이만 처먹은 사람도 어른 취급을 해줘야 하나? 그렇게 등골 빼먹고 싶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괴롭히지 말고 둘째 아들 등골이나 빼드세요. 내가 그런 호구 새끼 핏줄을 안 낳아서 다행이지 낳았으면 어쩔 뻔했겠어? 아찔하다 아찔해. 그럼 이만 당신들이랑 상관없는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끊어주실래요? 아, 전화 끊는 김에 인연도 끊어주세요.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장남이라고 입만 열면 장남거리는 건지. 결국에 잔금 치르지도 못해서 계약금으로 걸어놨던 돈은 다 날리고 첫째는 엄마랑 동생 탓, 엄마는 아들들 탓, 둘째는 엄마랑 형 탓, 서로의 탓만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른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해결해달라고 애원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한테도 손절당했다네요. 저한테 아기를 주지 않았던 건 아마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집안에서 도망가라고. 괜히 나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후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선가 어리대 만났던 친구와 다시 연이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천사 같은 아기가 찾아왔거든요. 남이 인생까지 망칠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아기가 천천히 제게로 와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짜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우리 아기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